안녕하십니까. 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주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6강의 검사 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돕기를 하면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가 시행되는데, 거기에서 검사가 시행될 때 금식이 필요한 검사가 있고 금식이 필요하지 않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이 필요한 검사에는 위내시경이라든지 기관지경 검사, 정맥 신호 촬영술, 상부 위장관 촬영술, 간기능 검사라든지 공복시 혈당 검사, 기초 신진 대사율 측정 시 반드시 금식을 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MPO가 필요하지 않는, 금식이 필요하지 않는 검사에는 혈액 검사의 대부분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골밀도 검사라든지 복수천자나 폐기능 검사, 심전도나 흉부 엑스레이션 촬영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반 검사에서 혈액 검사에는 보통 혈구 내에 목적을 보면 혈액 내의 혈구수라든지 혈색소치, 헤마토크리트, 상대적인 백혈수를 파악해서 혈액 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이 있는지 보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신기능이나 간기능, 혈액 내 지질 농도를 알아보기 위한 혈청학적 검사도 혈액 검사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통 채취 시기는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는 대부분 아침에 이루어지고 채취해야 되고, 채취 즉시 검사실로 운반하고 운반이 지연될 경우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전열구 검사인 경우에는 EDT에게 섞인 시험관에, 이거 보라색 병으로 되어 있거든요. 뚜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용해서 혈액을 모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항응고제가 섞여서 있어서 충분히 섞이도록 흔들어서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변검사는, 소변검사의 목적을 보면은 보통 질환이나 당뇨병 진단이나 세균 배양 검사라든지 대상자의 일반적인 상태와 비뇨기계 병리 소견, 신장 기능 사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소변 검사, 일반 소변 검사용 소변을 받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처음 소변 50cc 정도는 배뇨하다가, 그 다음에 소변컵에 중간료를 30에서 50cc 정도 받도록 하고, 그리고 생리 중인 여성인 경우에는 검사물에 생리 중임을 표시해서 검사물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배해양 검사인, 소변 검사인 경우에는 인공 도뇨에서 도뇨관으로부터 소변이 흘러나오게 한 후에 멸균 시험관에 소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소변 검사는 검사에나 진단에 이용될 소변을 24시간 계속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검사실에서 병을 가져와서 환자의 이름과 24시간 소변이라는 표지를 병에 붙이고 편리한 곳에 놓은 후 환자에게 받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소변을 환자가 받기 때문에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어떻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시작되면 소변을 보게 하고 첫 수면을 버리고 방광을 비운 정확한 시간을 검사 시작 시간으로 간주해야 되고, 화장실에 24시간 요 검사물 체류 중이라는 표시를 달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검사를 위해서 소집 용기에 소변을 덜어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24시간 소변 수집 중에 흘렸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수집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이러지 않도록 환자에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변 검사인 경우에는 대변 검사는 위장관 출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위해서 대변 검사를 실시합니다. 목적을 보면은 기생충 검사라든지 세균 배양 검사라든지 잠재성 출혈 검사나 소화효소 검출 검사라든지 소화기기 개통 출혈 여부를 검사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메바 검사인 경우에는 보통 대변을 받은 즉시 검사실로 보내고, 그리고 만약에 지연될 경우에는 아메바 검사인 경우에는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에서 잠재성 출혈 검사인 경우 3일 전부터 붉은색 야채라든지 철분제제, 육류 식사는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붉은색으로 인해서, 붉은색 대변으로 인해서 이게 출혈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당 검사인 경우에는 보통 병리적인 폐 상태 목적이 병리적인 폐 상태 평가에 필요한 객담을 적절히 수집하기 위해서 객담 검사가 필요한데, 보통
채취 시기는 이른 아침에 첫 기침을 받는 것이 밤새도록 농축된 병원체가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객담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객담 배양 검사인 경우에는 객담에 포함되어 있는 세균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입으로 뱉지 말고 무균적인 기관 흡인을 실시해서 타액이 섞이지 않는 객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수검사로서 엑스레이선을 이용한 검사들이 있는데 흉부 엑스레이선 촬영, 우선 엑스레이 촬영인데 흉부 가슴 촬영 같은 거죠. 엑스선을 투과하는 저해시키는 금속 같은 거 목걸이라든지 시계, 브래지어를 제거한 후에 환자에게 숨을 들이마시게 한 후에 숨을 참게 해서 촬영해야 합니다. 엑스레이선 검사를 할 때 숨을 들이마시고 참는 이유는 폐에 공기를 채워서 기관을 확장시키고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흉부는 심장이라든지 폐, 기도와 같은 장기가 들어있고 갈비뼈가 감싸 보호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선을 쪼이면 내부 상태에 따라서 엑스레이선이 흡수되는 양이 달라서 음영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필름으로 촬영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맥 신호 촬영이라고 해가지고 인트라 비누스 파이엘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신장이나 신우, 요관을 방광을 보는 것인데 이것에 조영제를 정맥으로 투입해서 이런 방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내에 대변이나 가스 등이 차 있으면 음영이 생겨서 신장이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검사 당일이나 아침에 간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금식을 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능한 한 촬영 직전에 소변을 보지 않고 방광은 소변으로 가득 채운 상태에서 팔 정맥을 통해서 조영제를 주사를 주입한 후에 압박대로 배를 가볍게 누르면서 5 내지 10분간 엑스레이 촬영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조영제가 신장과 그다음에 신우와 그다음에 요관과 방광을 투과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발용 관장은 직장이라든지 S장 결장, S상 결장의 육종이라든지 종양과 경련을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조영제인 바륨을 직장에 삽입한 후에 형광 투시하면서 엑스레이를 찍는 하부 위장관 조영술입니다. 검사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에 관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시간이나 8시간 전부터 금식을 해서 장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그 장내에 S장 결장 같은 것에 잘 찍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 시에는 바륨을 직장 내에 삽입해서 형광 투시하면서 방사선의 전문의가 바륨이 지나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는 바륨이 직장을 메울 때 압박감을 느껴서 배변하고 싶어질 수 있는데 그래 배설하지 말고 참아야 함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검사가 끝난 뒤에 이 배변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륨으로 인해서 변비라든지 매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확실하게 배변에서 바륨 같은 회색변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상부 위장관 촬영술은 어퍼지아이라고 해가지고 위관 조영술로서 방사성, 불투과성 바륨을 환자에게 삼키게 해서 식도라든지 위, 장관의 폐쇄와 염증 등의 병변 부위를 보기 위한 검사로 바륨을 삼키는 동안 엑스레이를 찍어가면서 장의 연동 운동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엑스레이, 위장관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 환자는 8시간 동안 금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환자들에게 위장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담배라든지 껌을 씹는 것을 금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검사 후에도 이것도 바륨에 의한 변비와 매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비 예방을 위한 하젤 투여와 수분 섭취를 권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배변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내시경은 검사 전에 환자의 동의와 금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왼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시 호흡은 가능하지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는 골반이나 심장, 자궁 등의 검사에 사용하고 금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심전도 검사도 금식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 흉통이라든지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이나 어지럼증 등의 심장질환 증상을 호소할 때
또는 정기적인 검진 시에 시행하고 그 다음에 보통 누운 상태, 앙화의 상태에서 대상자와 함께 말을 하거나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정확한 검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 기관지 내시경 검사에는 목과 후두에 간단히 구수 마취제, 라도캔 스프레이를 뿌려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검사를 위해서 최소 4시간 이상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지 내시경 검사 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가 호흡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대장 내시경 검사는 씨앗 확보를 위해서 검사 3일 전부터 씨 있는 과일이라든지 소화되지 않는 잡곡을 피하고 단단한 섬유질 채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전날 자정부터 금식이 필요하고요. 검사 일정에 맞추어서 처방된 간장약이나 화제를 안내에 따라서 복용해서 장을 깨끗이 비우는 것이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자기 공명 영상에는 MRI 검사에는 검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금속 물질, 자석 물질, 머리핀이나 장신구, 시계, 동정, 틀니, 보청기, 신용카드 등을 제거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화장도 지워야 합니다. 그게 화장이 실제가 아닌 허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화장도 지워야 되고 보통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임신한 환자에게는 초기 3개월 이내는 가급적 검사를 하지 않아야 하고 검사와 전 환자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위세척 같은 경우는 의식 상태가 나쁘거나 혼수인 경우 또는 구개가 반사가 없는 경우에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위세척이고요. 그 다음에 천자가 있는데 보통 천자는 흉광천자와 복수천자, 요추천자가 있습니다. 흉광천자는 보통 흉막각 내에 액체를 뽑기 위한 건데 호흡곤란이나 통증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하거나 또는 치료를 위한 약물을 늑막각 내에 주입하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복수천자는 방법을 보면은 방광이나 장관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시행 전에 배설을 하거나 도뇨시켜서 천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의 체위를 적절히 유지시켜야 되는데 보통 천자시 체위는 좌위라든지 반좌위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복수 천자시 복수를 갑자기 다량 제거할 때 쇼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행 중에 현기증이 있으면 복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추천사는 검사 목적이 척수에게 순환평가를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하거나 내용물 검사를 위한 척수액과 척수액의 압력을 재고 검사를 위해서 조영제를 투입하기 위해서 검사가 시행되기도 합니다. 방법을 보면은 요추천자 시 제3과 제4 요추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서 가능한 한 턱을 향해서 무릎을 붙이고 등을 굴곡시키는 즉 새우등 자세처럼 등처럼 구부리게 해서 등이 침상면에서 직각이 되도록 눕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요추 천자 후 척수액압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두통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눕히는 자세가 좋은데 이거 앙화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두통이 더 심해지면 진통제를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뇌 척수액 검사는 무견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채취 즉시 검사실로 보내고 지연될 경우 실온에 보관합니다. 아메바 검사인 경우 아까 대장 검사에서 아메바 검사인 경우에도 즉시 검사실에 보내는 것이 좋은데 지연될 경우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요. 우리 6강의 검사 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에 나왔던 문제들인데 보면은 뇌척수액 검사를 위한 채취하는 검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뇌척수액 아까 뭐가 있었죠? 그쵸? 요추천자가 있었습니다. 요추천자. 이게 답이겠네요. 대변 검사 시 주의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대소변을 함께 채취하여 검체통에 넣는다. 아니죠. 대변 검사에서 소변과 섞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요. 검체 이동 지연 시 검체를 냉동 보관이 아니라 냉장 보관이겠죠. 근데 아메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실온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실온과 그 다음에 요추천자액도 실온 보관하고요. 그 다음에 생리혈과 치질로 인한 혈액은 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혈액에 섞여서 장내에 출혈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생리혈이라든지 치질로 인한 혈액이 있으면은 검사를 지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잠열 검사 3일 전부터 붉은 육류 섭취를 제한한다. 이게 답이겠네요. 네. 아까 3일 전부터 붉은색의 야채라든지 철분제제라든지 육류는 섭취를 제한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혈액이 나올 경우 점액이 나올 경우 점액을 제외한 대변을 채취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점액도 같이 포함해서 채취해서 그 점액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체열에 대한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문질러 준다. 문질러 주기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멍들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압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체열 전에 팔을 심장 위치보다 높여준다. 아니죠. 위치보다 낮춰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체열된 혈액이 검체 용기의 벽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이게 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체열 부위의 혈관 확장을 위해서 냉찜질을 한다. 냉찜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수축이 되겠죠. 혈관 확장이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아니고요. 체열된 혈액이 씨앗과 골고루 섞이도록 검체 용기를 세게 흔든다. 아니죠. 혈액에 따라서 흔들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검사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은 3번이겠네요. 오늘 문제풀이까지 열심히 들어주신 선생님들께 학생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개인 위생, 침상 만들기 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